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에서 제가 직접 담당하여 잘 처리한 성공 사례에 관하여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 피의자 홍모 씨, 이하 홍 선생님이라고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홍 선생님의 사안인데, 홍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경찰이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시점에서 두려워하여 그제서야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홍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저를 찾아와 가지고 억울함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으나, 저는 홍 선생님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경찰이 검찰로 송치할 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홍 선생님에게 CCTV를 확보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홍 선생님은 그때 당시 재반 사정상 확보한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안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CCTV 공개를 요청하였고, 그러나 검사는 CCTV는 공개해 줄 수 없다, 만약에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CCTV를 보고자 한다라면 다음 검찰 피신 조사 때 동석하여 CCTV를 보도록 하여라 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에 미리 CCTV를 볼 수 없게 된 저는 검찰 조사, 즉 검사가 하는 홍 선생님 상대로 하는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방향성을 정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피의자 신문 당일 저와 홍 선생님은 검사실로 찾아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저는 CCTV를 처음 보게 됩니다. CCTV를 본 시점에서 저는 이것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서 될 사안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 선생님은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오늘날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경향, 수사와 재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홍 선생님의 행동 여러가지가 충분히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면 오히려 더 괘씸하게 보여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자백하여 지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역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안의 정도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보호사건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아동보호사건이라는 것은 무죄나 무혐의가 나올 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동학대로 형사유죄 판결을 주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안에 대해서 보호재판이라는 것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아동보호처분의 각종 불이익을 주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저는 검사실에서 CCTV를 봤을 때 이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끌고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홍 선생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검사실 내부에서 그대로 한 것은 아니죠. 계속 홍 선생님이 무죄를 주장하자 화가 난 검사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이때 제가 검사에게 잠시 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여 홍 선생님과 검사실 밖으로 나와서 홍 선생님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을 번복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홍 선생님에게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자 홍 선생님도 거기서 납득을 하게 되고, 홍 선생님은 다시 검사 앞에 가서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을 번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검사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안은 피의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아동학대 관련 법령이나 재반 제도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정식으로 기소를 하는 것보다는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니 이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송치해달라라고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 돌아온 뒤 검사에게 정식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얼마 안 있어서 검사는 다행스럽게도 사안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해줍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사안이 송치돼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안전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보호사건으로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하더라도 그에 기반하여 보육교사 자격정지 등 각종 행정적인 불이익이 추가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동보호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적인 불이익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리하여 아동보호재판 당일에 재판부에 제가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안은
행위자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자, 피의자였던 홍 선생님이 여기 보호사건에 와서는 행위자로 불리게 됩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지금 아동보호처분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 중인 보육교사, 물론 아동학대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자리를 옮겼지만 당시로서도 홍 선생님은 계속 보육교사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보육교사 직무 수행에도 큰 지장이 있으므로 재판장님께서는 결정전 조사 혹은 결정전 교육 등을 통하여 행위자가 달라진 모습을 재판부에 보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제가 재판부에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재판부는 다행스럽게도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행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고 좀 더 나아진 모습을 재판부에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습니다. 그리고 종국 결정에 가서 제가 재판부에 이미 재범 위험성이 모두 사라진 시점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처분을 내릴 것이 아니라 불처분 결정으로 사안을 종결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재판장은 종국적으로 불처분 결정으로 사안을 완전히 종결지었습니다. 이 사안이 유난히 눈에 띄는 성공사례인 경우는 성공사례인 것은 무엇이냐? 일단 당사자가 무죄를 주장했으나 끝까지 무죄 주장해서 될 일은 아니었기에 제가 당사자에게 사안의 목표를 분명히 알려준 것입니다. 보호사건으로 가자. 두 번째로는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시점에서도 최종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국 결정이 바로 내려지도록 사안을 유도하지 않고 종국 결정 이전에 재판부에 행위자로 하여금 반성하고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리하여 종국적으로는 보호처분도 불처분 결정이 나올 정도로 사안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되었다는 것, 이것이 이 사안이 다른 성공사례 중에서도 특별히 빛나는 성공사례인 이유입니다. 이상 아동학대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조기현의 성공사례였습니다.